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전략 짜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보셨다가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은 성과 나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세우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매매 전략이란 것은 약간 이제 사업 전략을 짜는 거랑 똑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잖아. 우리가 뭐 고깃집을 차린다. 그럼 고깃집을 차릴 때 처음에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타겟을 잡고 월 매출 얼마 정도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몇 평의 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렇게 짜보는 거예요. 짜놓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반적으로 크게 플랜을 5가지 계획으로 좀 잡았거든요. 크게 본다면 첫 번째 계획은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봉, 그리고 이제 주봉, 그리고 월봉을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 흐름과 매물대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장의 작은 흐름을 체크하는 거예요. 작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분봉 또는 이제 틱봉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플랜을 짜야 돼요. 이제 내가 전반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과 분봉과 틱봉까지 다 확인했어. 자, 그러면은 플랜 A를 짭니다. 플랜 A가 뭐냐면 바로 진입가 정리하는 거예요. 진입가를 찾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스닥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럼 나스닥의 첫 번째 매수는 어디 볼 것이고, 두 번째 매수는 어디 볼 것이고, 세 번째 매수는 어디 볼 건지, 그리고 매도를 본다면 첫 번째 매도는 어디를 볼 건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짜는 거죠. 진입 포인트를 잡는다. 요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멀리 떨궈도 안 되거든요. 너무 떨어지면은 체결 자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매수하고 싶은데 나스닥 15,300이야. 이거는 갑자기 미국 핵폭탄 터지면 이 정도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는 일단 오겠다. 21선은. 그럼 매수를 한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일선, 11선 데드크로스를 여기 구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일단 저항이 나오겠다 해서 저기쯤을 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현실적인 진입 포인트를 잡는 게 플랜 A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손절가, 청산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입을 백날 잘하면 뭐해? 손절가를 안 잡아 놓으면 나도 머리가 어마무시하게 물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청산가를 제대로 안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 여기서 잘 샀다? 쭉 올라, 여기가 누가 봐도 저항대인데 여기서 나는 꿈과 희망을 여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동안 여기는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저항 때문에. 그러면 이쯤에서 팔아줘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목표가를 갖게 되면은 저런 거 거의 한두 달 걸려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손절가와 청산가를 잡는 게 플랜 B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리 짜는 거. 이게 마지막 이 1에서 4단계의 정리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잘 되어 있어야지 이 5단계가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좀 애매하게 꼬여 있거나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이 스토리 구성이 안 돼요. 이 스토리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사고 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 계획안이겠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컴퓨터 메모장이든 뭐 노트를 펴가지고 여기다가 다 써요. 나는 다 쓰고 마지막에 결론, 나스닥 얼마의 매수, 얼마의 청산, 예를 들어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서 진입, 이런 식으로 싹 써놓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모닝 브리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스토리 구성을 할 때는 그날의 이제 이슈 같은 거, 오늘 지표 발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넣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FOMC 금리 발표가 있다든지, 또는 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다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 5단계에서 마무리로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A4 한 페이지면 충분히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 정리본을 가지고 오늘 플레이를 딱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네. 그러면 저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스토리를 세우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배치를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 차트가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차트가 이제 주봉 차트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게 이제 월봉 차트고
해당 종목은 나스닥인데 오일이든 골드든 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먼저 보셔도 돼요. 아니면은 아예 크게 놓고 뭐 일봉 켰다가 주봉 켰다가 월봉 키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저는 지금 배치를 일봉, 주봉, 월봉으로 배치를 해봤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게 일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거 보실 때 하나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동시에 딱 멀리서 뭐 다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마. 일봉이면 일봉에 집중, 주봉이면 주봉에 집중하면 돼요. 자, 일봉의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우리가 이제 엊그제 여기서 저점 매수를 이제 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15,190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먹었었는데 여기서의 매수 포인트가 생겼었고, 그리고 5일선, 11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여기가 15,400입니다. 여기서 매도 포인트가 발생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에는 21선이 깔려 있는데 위에는 5일선, 11선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한 15,190에서는 매수를 해야겠다. 15,400에서는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 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바운드리를 잡아놓고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니까 여기 5일선과 21선이 또 있어요. 주봉상 5일선에서 보니까 보세요. 밑에 21선이 깔리면서 막 얘들이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요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5일선이 아래 꼬리 달리면서 버텨준 흔적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버텨준 흔적이 바로 15,190 요거였단 말이야. 요게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 5일선이 살짝 올라가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앞전에 이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로 봐요. 이게 플랜 A 첫 번째 매수 플레이가 되겠죠. 여기 역시도 15,190으로 가는 거예요. 15,190에 가면 난 매수할 거야. 자, 그러나 지금 혹시나 여기서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깨지고 내려간다면 지금 주봉을 보니까 21선이 거의 15,000에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이제 만약에 여기를 1번 매수 시점을 본다면 두 번째 매수 시점은 15,000원에서 매수 몰란다. 이렇게 일봉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봉에서는 그 다음 자리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1차적으로 매수는 15,190, 2차적인 매수는 또 15,000.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5일선에서 요 11선에서 딱 저항 맞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얘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요 15,400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는 조금 이제 애매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일봉에서는 지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15,400이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왔던 15,500쯤에서는 매도를 보겠다는 플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월봉을 보도록 할게요. 월봉 추세 보니까 이게 지금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 월봉으로 보니까 이 앞전에 이 고점까지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의 큰 흐름은 전반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월봉상 추세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봉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15,400 저항도 있고 한데 저런 거는 밑에 이 지지만 잘 받아주면 한 방에 장대 양봉을 빡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나는 조만간에 나스닥은 16,000을 갈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16,000을 뚫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제 뭐 16,400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저 시장의 큰 흐름, 매도인지 매수인지 월봉을 체크해 볼 만한데, 월봉을 근데 체크하기에는 너무 이게 이 갭이 너무 커요. 지금 보면 여기 15,300, 여기 14,000이야, 11선이. 그렇죠. 여기까지는 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월봉은 대추세를 볼 때만 써라. 그러면 정리하자면, 자, 일봉상 이제 매수는 15,190,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 15,190과 15,000까지 열려 있고, 그다음 일봉상 저항은 15,40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 저 밑에서는 매수. 이렇게 플레이를 좀 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일봉, 주봉, 월봉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추세 그리고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한 진입 포인트들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분봉이나 틱봉 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이나 틱봉 볼 때 이제 울트라 차트 이제 보통 매매를 하고, 울트라 차트의 그 추세들 그리고 매물대가 뭐냐면 이제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그리고 디마크나 피봇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진입 포인트 또는 손절 포인트 또는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제 울트라 차트입니다. 이게 제 울트라 차트인데 현재 10분 봉으로 틀어놨고, 여기 보시면은 이 흰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대추세선이에요. 제 울트라 차트에서 이제 단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인데
사실 이 장기 추세선 정도만 보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또 분봉으로 보면서 또 파악 가능합니다. 요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교차 구간이었죠. 요때 이제 15,390이었습니다. 요때 우리 이제 고점 매도를 한 방 쳐서 이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요때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이제 피보 매물대뿐만 아니라 장기선 교차 구간이 생겼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월요일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점 매도를 했었고, 특히 여기 보면은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여기 위치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내가 말한 15,200 매물대, 190 매물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번 주에 공방이 여기서 치열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5,200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봉상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 이평선의 매물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여기 15,400선에서는 또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15,390으로 이제 매도를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일의 고가와 저가에서 딱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대 영역인데, 아까 플랜 짠 대로 여기 15,390 희한하게 딱 보니까 여기 전일 고점뿐만 아니라 피봇 1차 저항선이라는 매물대 선입니다. 그래서 딱 그 일봉과 맞닿죠. 교차를 하죠.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한 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맞고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앞전에도 여기서 한번 밀렸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수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5,190이 한 이 정도거든요. 여기 시점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피봇 라인도 있고 앞전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던 그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하면은 여기는 일단 매수입니다. 일단 매수. 왜냐면 앞전에 저 매수 플레이를 했었던 그 위치뿐만 아니라 일봉상에서 지지선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선이 15,190이나 15,200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전저가 15,223으로 찍혀 있고 피봇 1차 지지선이 15,216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수를 여기서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다 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기다가 걸 건지 좀 더 앞에 여기다가 걸 건지. 월봉이나 주봉의 대추세상에서는 매수가 세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여기에 걸 때도 있고 여기에 걸 때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반반 걸어요. 예를 들어 내가 2계약 가능하다 그러면 한 계약은 여기서 들어가고 한 계약은 좀 더 아래에서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앞에 것만 체결되면 이걸로 일단 수익을 내보고 밑에 것까지 체결되면은 그냥 밑에 것까지 다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매수 진입 포인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매수 영역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포진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피봇이랑 디마크 또는 이제 시가 종가 이런 이제 매물대를 보면서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자, 목표가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대까지 볼 수도 있다고. 그죠? 그 저항대를 볼 때는 뭐 아까 이평선이 여기 있었어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어낼 수 있는 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차 저항선을 볼 수 있겠죠. 내가 매수를 여기서 해서 여기쯤에 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을 2차 저항선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절반은 여기 팔고 절반은 2차에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 한 80% 정도만 목표가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포인트면 한 80포인트쯤에서 팔아버립니다. 왜냐면 안 가고 다시 내려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8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의 80% 정도 거리에서 저는 보통 다 팔고, 또는 이제 좀 짧게 본다면 한 50%에서 70%까지 목표가를 좀 낮춰서 대응을 할 때도 있어요. 이 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플랜 A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플랜 A를 잘 짜기 위해서는 일봉, 주봉, 월봉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봉이나 틱봉을 좀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한 진입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보통 제 울타 차트 보면서 좀 잡아내는 편인데, 만약에 이런 차트가 없다 그러면 뭐 기본적인 이제 가로 매물대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 울타 차트를 보면 좀 좋은 게 전반적으로 대추세를 좀 체크할 수가 있고, 이런 교차 지점을 좀 활용해서 물량을 좀 실어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 있으면 매수가 강하다.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으면 또 매수가 강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의 파워도 이 울트라 차트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획을 따는 부분이죠. 플랜 A, 플랜 B, 진입, 손절, 청산가 다 잡는 방법, 그리고 스토리 구성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시고요. 이 5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숙지하셨다. 그러면 훨씬 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좋은 자리에서만 따박따박 진입해서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뭐 크게 손실도 안 보고 누적 수익 쌓아가실 수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난 손절을 정말 못하겠어 하시는 분일수록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 매매하다 물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뭐 이런 뭐 15,000 매수 자리 왔다가 뭐 14,800 갔다가 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만 들어가신 것도 추천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매매 전략 5단계를 잘 짜셔야지만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 오시면 이런 거는 되게 쉽게 그냥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아무리 끙끙해도 안 되겠다, 유튜브 다 뒤져도 별로 나오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데이 트레이딩에 관련된 스토리가 매일매일 바뀌나요? 매일매일 바뀌죠. 왜냐하면 진입 포인트가 일단 바뀔 거 아니에요. 청산가랑.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따라서 진입가를 좀 달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막 금리 발표가 있어, 또는 뭐 비농 지표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매수 포인트보다 좀 더 아래쪽이나 저 위쪽으로 진입가를 잡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따닥 막 이래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표 시간대가 좀 다가왔을 때는 이제 진입가를 좀 멀리 떨어뜨려 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평선과 매물대를 이제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일봉선 그 캔들의 형태는 신경을 안 쓰시는 편인가요? 아예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신경 자, 쓰시죠? 봐봐요. 네. 요때 보면은 음봉이라도 아래 꼬리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려오면은 여기 아래 꼬리가 나왔었고 장대 양봉이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를 뚫어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여기는 매수 구간으로 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꼬리를 보면서 좀 더 확신을 갖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요 자리는 강한 매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윗꼬리가 나왔잖아. 그것도 윗꼬리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빠져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15,600에 혹시나 나중에 가면은 꼬리가 나왔던 그 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걸 보고 변곡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여기 가서는 추세선이 없기 때문에 요때 이제 고점 매도를 잡을 거면 이 앞전에 캔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캔들의 이 매물대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윗꼬리가 요 고점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번 올라가면 저기서는 또 저항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이렇게 스토리 구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매매 노하우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이렇게 그냥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건 뭐 괜찮다 봐요. 왜냐면 네. 뭐 이 매매 전략 5단계 짜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네. 크게 피해 없이 사람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 보거든요. 그럼 만약 손실을 보더라도 뭘 좀 알고 손실을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전략 단계도 없이 그냥 막 무작정 매매하다 손실 보면 안 되니까 저는 이 정도는 뭐 유튜브에 알려줘도 난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사실 더 디테일한 거 많은데 유튜브에서는 이 정도만 공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데이 트레이딩 매매 전략 5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5단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5단계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올지, 파동에 대해서인지, 뭐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들어오시면은 또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트 분석 잘하는 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분석에 있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실전에 있어서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확신을 갖기까지는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저녁 방송에서 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 골든서퍼 멘토들이 아침 저녁으로 실전 방송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실전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이런 기법들과 노하우 그리고 실전 감각들을 익혀가신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고요.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